현재 자신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대단한 성공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그 무엇을 찾고 있지요. 인생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탠퍼드 연구팀은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련의 공통적인 행동 패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문제들의 해답이었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빠르게 실패하기라고 이름 붙였다. 성공하고 행복한 이들은 계획하는 데 적은 시간을 쓰고 행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경험과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었지요. 책 빠르게 실패하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결연한 결심이나 비장한 각오 따위는 요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행동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을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생각을 행동에 옮겨 우리 삶의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 세상에는 사랑과 감사에 굶주린 사람이 빵에 굶주린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대학 졸업 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뿐 아니라 이미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민의 늪에 빠져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어떤 일이든 시도하지 않으며 망설이고 움츠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 정보를 수집하고 거창한 계획과 전략을 세운다. 둘째, 큰 성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바쁘다거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한다. 저자를 비롯한 연구팀은 아래와 같이 단언합니다. 성공이란 세심하게 잘 짜인 계획이 아니라 연관 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들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행동하는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불행이 찾아오면 현재 불만족스러운 대상이나 상황의 사고를 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삶을 즐길 수 없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이것을 아직은 때가 아닌 인생관이라고 부를 수 있지요. 하지만 늘 하던 행동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설령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돼도 이내 다른 문제가 나타나 삶을 어렵게 만들지요. 즐거움이 있는 곳을 찾으세요. 그러면 즐거움이 고통마저 녹여내릴 테니까요.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즐기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편 하버드 대학의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는 지난 30년간 일터에서 행복을 느끼고 창의적 사고를 끌어내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연구 결과는 내재 동기가 그 열쇠임을 증명했지요. 아마빌레 교수는 72명의 작가에게 눈에 대한 짧은 시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고는 세 조로 나누었습니다. 두 개 조는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한 설문지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첫 번째 조가 받은 설문지에는 작가를 직업으로 택한 이유를 7가지 항목으로 열거하고 그 순위를 매기게 했습니다. 설문 항목은 모두 외제 동기에 관한 것이었지요. 두 번째 조의 설문 항목은 모두 내재 동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는 설문지 대신 단편 소설을 읽게 했습니다. 각각의 그룹은 주어진 과제를 마치고 웃음이라는 주제로 짧은 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 눈에 대한 시는 72명 모두 창의성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에 대한 시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내재 동기의 설문을 작성한 조가 외재 동기에 몰두한 조의 시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었기 때문이다. 평소에 글을 쓰던 사람도 단 몇 분 동안 외재 동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창의성이 저하됐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공을 위해 개인적인 즐거움을 희생시키면 창의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기분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 범위를 넓히는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개인의 사고를 제한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또한 그저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을 뿐인데 1억 2천만 달러 매출을 올린 에너지바 클리프바의 창시자
게리 에릭슨은 자신의 책 목표를 높여서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그는 성공에서 우연히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기회는 개척되지 않은 길을 다니기 좋아했던 즐거움을 누린 데서 나왔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지 않으면 삶의 의욕이나 욕구도 없어집니다. 희망 없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진 않나요? 그 이유는 자신에게 중요한 일보다 쓸데없는 일을 걱정하며 시간을 쓰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 신조는 이를 즐거움 삼고 즐거움 또한 나의 가장 큰 일로 삼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아마빌레 교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프레드릭슨 교수 두 전문가는 삶에서 즐거움을 꾸준히 누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일 즐거운 행동을 할 기회를 마련하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즐거운 경험과 성장의 순간은 굳이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매일매일 이뤄지기만 하면 되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실패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테드 올랜드와 데이비드 웨일런의 저서 예술과 두려움에는 어느 도자기 공예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사는 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채점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채점 기준은 간단합니다. 도자기 50개를 만든 학생은 O를,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에 최고로 잘 만든 작품 한 점만으로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실험을 주도한 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이 모두 양중심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점 한 점 빚어가며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이지요. 반면 질 중심 그룹은 이와 대조적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빚은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몇 점도 완성하지 못했다. 연습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도 나아지지 않았다. 저자는 이 실험을 통해 재빨리 행동에 뛰어들기 성공 원칙을 소개합니다.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니십시오.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준비가 덜 된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성장하고 큰 성취를 한 때는 실수와 실패가 가장 많고 큰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입니다. 저자를 비롯한 연구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능한 한 좀 더 빨리 그리고 자주 실패하세요.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는 수천 가지 실험과 개선을 통해 비로소 지금의 모습을 이뤘습니다. 실리콘밸리 사업가들은 실패하며 전진하라고 말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에드 캠머는 픽사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엉망인 상태에서 엉망이지 않은 상태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실패를 거듭하는 여유를 스스로 허락하면서 형편없는 아이디어는 가능한 한 빨리 내던진다. 그리고 그때서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또한 니모를 찾아서 월 2의 감독 앤드류 스탠튼의 말도 들어봅시다. 가능한 한 빨리 실패해버리자는 거죠. 즉 망치는 걸 피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빠르게 실패하기의 핵심입니다.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혁신가들의 공통점은 요령을 터득해 앞으로 전진하고 많은 교훈을 얻기까지 기꺼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다는 점입니다. 성공은 대개 위태로운 상황과 어설픈 노력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먼저 그 일을 얼마나 망치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새로운 일에 접근하여 빠르게 실패하십시오. 초보자의 마음으로 임하면 선택 가능한 행동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자신이 몰랐던 호기심을 발견할 수 있다. 아니면 그저 순간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자체도 의미 있다. 대학 강사인 헬렌은 초보자처럼 행동하기와 실패하며 전진하기에 훌륭한 예시가 되었습니다. 헬렌은 부족한 강의 능력으로 학기 말 수업 평가에서 5점 만점에 1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 학생은 그녀를 우주 최악의 강사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강의를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처음 그렇게 끔찍했던 강의에서 가장 좋은 건 앞으로 그보다 나빠질 것이 없다는 거죠. 이후 헬렌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만한 자료, 수업의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중간 토론 시간, 재미있는 조활동 등을 계획했습니다. 이후 10년간 성장한 헬렌은 모든 강의에 수강대기 학생 수만으로도 클래스를 만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헬렌을 대학 최고의 교수 중 한 명으로 평가했습니다. 강의 초에 경험했던 큰 실수 덕분에 그녀는 이런 평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교수로 일하는 큰 즐거움 중 하나가 가르치는 기술을 습득하려고 애쓰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는 날은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날이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원대한 성취를 하겠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작고 쉬운 행동일수록 더 좋다. 저자를 비롯한 연구팀은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라고 권합니다. 성공은 서로 연관 없어 보이는 일련의 작은 행동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는 작은 성공, 적은 비용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행동의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왜 작은 성공과 적은 비용일까요? 큰 성공만 노리는 태도가 오히려 성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즈니스 리더십 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없이는 대가도 없다. 하버드 대학교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는 연구를 통해 큰 부담감을 주는 환경의 회사가 직원의 창의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아마빌레 교수 연구팀은 238명의 직원으로부터 나온 12,000일 동안의 직원 일기를 분석하였습니다.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는 직원들은 창의성과 관련한 업무에서 가장 낮은 태도를 보였다. 큰 스트레스를 받는 근무 환경에서 깊은 사고를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품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목표 지나친 목표 선정에 따른 체계적인 부작용이라는 하버드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큰 목표만을 추구할 때 성과 저해뿐만 아니라 업무의 배움을 더디게 하고 편협한 태도를 주장한다. 미래에 이루고 싶은 큰 성공에만 사로잡히면 동기를 자극하는 매일매일의 즐거움과 성취를 무시해버리는 셈이 됩니다. 미국 인지심리학 대가인 미시간대 경영대학교 칼 와이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복잡한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쉬운 단위의 일을 여러 개로 나눠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와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작은 성공 하나를 성취하면 그 다음 작은 성공을 얻기 위한 태도가 저절로 갖춰지죠. 1966년 톰 파조는 26세의 회계사로 어느 구역 입주자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구역은 쓰레기 수거 서비스 회사와 마찰을 겪고 있었지요. 입주자 회의가 열리자 파조는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이 거들먹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트럭을 사서 그쪽이 직접 몰고 다니면서 치우면 되겠네요. 파조는 기분이 언짢았지만 내친 김에 쓰레기 수거 업체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리스크가 적은 꽤 괜찮은 사업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쓰레기는 항상 있을 테니 불경기도 없을 터였습니다. 파조는 트럭을 쉽게 장만하고 그 지역 쓰레기 수거를 시작했습니다. 파조는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한 번은 쓰레기 압축기가 망가져 트럭에 쌓은 쓰레기 더미에 올라가 직접 쿵쿵 뛰며 밟기까지 했습니다. 점차 사업은 성장해갔지만 저랑간 쓰레기 수거 법률이 강화되면서 쓰레기 수거기 불법이 됐습니다. 파조는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쓰레기 수거도 하고 동시에 소각도 하는 회사를 세우면 되잖아? 이후 파조의 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당시 파조의 회사의 매출은 하나 3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131개의 도시에서 2,800대의 수거 트럭이 운영되었으며 직원 수는 7,700명이었습니다. 파조는 애당초 거창한 목표를 이루려던 것이 아니다. 그저 동네 주민의 말을 도전으로 받아들여 쓰레기 수거를 위해 $500를 주고 트럭 한 대를 구입한 것뿐이다. 그의 첫 목표는 입주민들에게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물론 동시에 돈도 좀 벌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버지니아대 비즈니스 스쿨의 사라스바티 교수는 CEO들의 사고와 습관을 연구했습니다.
사라스바티 교수는 CEO들이 현재 가진 자산, 기술, 지식, 사회적 인맥 등을 바탕으로 즉각 행동에 뛰어드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교수의 연구는 이들이 오히려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CEO들은 주로 최저 시간과 최저 비용이 드는 행동을 선호했습니다. 3일 동안 일해서 5명에게 선보일 샘플을 만들 수 있을까? 이루려는 목표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취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좀 더 쉬운 행동을 택해야 한다는 신호로 여겨야 합니다. 분노의 포도로 노벨상을 수상한 존 스타인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00장을 쓰는 게 불가능해 보여서 적막함을 느낄 때면 패배감이 밀려온다. 절대로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다 한 장을 쓰고 한 장을 쓴다. 하루치 분량을 끝내는 것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일을 하고 매일 조금씩 뭔가를 해내며 성장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근사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저자를 비롯한 연구팀은 빠르게 실패를 거듭하며 작은 행동을 성취하는 것으로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다양한 사례와 연구로 입증해냅니다. 그러면 삶의 매 순간마다 다음과 같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배움, 경험, 경이로움, 성장, 참여, 창조, 감사, 놀라움, 나눔과 공유, 타인과의 연관성. 우리는 멋진 삶을 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작은 행동을 많이 하여 더 만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책 빠르게 실패하기에 더 많은 메시지를 접하고 싶은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하루를 하나의 인생으로 여기며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